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만 사는 여름 작가님. 안녕하세요. 왜 내 소개를 왜 가져가는 거예요? 취향이 세상을 바꾸는 배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뭐야? 안녕하세요. 개편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 연세로뎀 정신과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반발이 있었잖아. 그렇다고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편집이 안 붙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하고 지나가는 걸로.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막하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누구세요? 저는 성당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누구세요? 저희 공지방송 나가고는 최 과장님하고는 처음인데 나름 들으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에피소드 녹음할 때는 그만할 생각이 없으셨나 보다. 맞아. 네. 뭐 이렇게 틀렸어요. 그래요? 네,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네, 저도 분석은 안 하길래요. 네. 지금 여기는 제가 표정들을 다들 보고 있는데 네. 분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심리 레시피 주제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네. 한동안 계속 했는데 오늘의 심리 레시피는? 없습니다. 생식이에요, 오늘은. 선식. 생식, 생 거로 먹어야 돼, 그냥. 네. 준비한다. 먹는다. 왜냐면 저희가 심리 레시피를 했던 이유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었는데 이번 달까지 하고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 수치와 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 초연한 표정. 중요하지 않아요. 네.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그래요. 네.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쓰자. 네. 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자 네. 심리 레시피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요.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바로 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연 두 분 사연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여자분 사연 하나, 남자분 사연 하나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먼저 여성분 사연부터 해드릴 텐데요. 여름 작가님이 사연을 소개를 해주시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는 26살 여자입니다.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2년 정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웃음이 많습니다. 저와 서먹한 중에도 누군가 말을 걸면 바로 상냥한 얼굴과 말투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여행에서 제가 큰 말실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살이 많이 쪘는데 사실 언제부턴가 설레임이 적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모를 보고 만나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몇 번 의견 충돌이 있고 나서부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 외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져나온 코털이 자주 보여서 코털 제거기를 사줬고 자주 이빨에 뭔가 낀 채 있길래 거울을 건네줬고 이런 건 제가 뭔가 해줄 수 있지만 살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 사실 뚱뚱한 자기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통통은 좋은데 뚱뚱한 사람한테 끌린 적은 없어서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저도 당황해서 계속 사과를 했고 그때는 남자친구도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뜸해서 이틀 후 전화해보니 제가 한 말에 적잖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졸이고 학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방황을 하며 겪었던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지만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축되곤 합니다.
남자친구는 공무원이고 대학 졸업 후 곧장 취업해서 현재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걸 많이 두려워하고 특히 시험을 두려워하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계획을 함께 짜주며 시험 공부를 같이 해주곤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삶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들면서 저도 그때 상처받았었고 서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저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한 번 더 사과를 했지만 남자친구는 고맙긴 하지만 너무 지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생각할 것이 많다며 연락이 없어도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괴롭습니다. 타인에게만큼 너그럽지 못한 게 원망스러워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하죠? 살은 다른 문제죠. 살은 다른 문제지. 살은 다른 문제요? 코털 그 제거기 쓰세요? 아니요. 그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저는 써요. 가위? 가위 말고 있어요? 딴 게 있어요. 제거기가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면도기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어. 솔로 이렇게 털어서 청소하면서 쓸 수 있는 면도기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로. 어. 그러니까 면도기가 아니라니까. 많이 하시는군요. 이게 약간 원통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코 안에 넣어서 이렇게 탁 집으면 안에 이렇게 착 뽑혀요? 잘려. 잘려요. 뽑히겠니 설마 그야말로. 그거를? 그게 이게 뽑히면 왁싱을 할 건 아니잖아. 코까지 왁싱을 할 건 아니잖아. 뜯어내. 안 돼. 그럼 안 돼. 왜 그래? 사람이 극단적이야. 왜 그러는 피나잖아 거야? 그러면. 그리고 더 깨끗하게. 아니, 깨끗하게는 아니고, 뽑을 깨끗하게 할 게 때 있지. 쾌감이 있긴 해요. 쾌감이 있긴 있죠. 네. 가끔 뽑아보는데 그쵸. 재밌더라고. 근데 옛날에 뭐지? 그 오늘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이분한테 집중하기 그랬다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 왜 여러분 중요한 그 얘기니까. 뭐지? SOS가 일상 속의 위급 상황 뭐 이렇게 해주는 무슨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응급 모시기 거기 보고 제가 코털을 안 뽑았거든요. 어. 예, 근데 그게 약간 과장이 심한 프로그램이긴 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이제 경고해 주는 건데. 뽑으면 안 돼요? 뽑으면 코 안에 뇌출혈이 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염증과 출혈. 네. 네. 그러니까 염증과 출혈이 날 수 있다 정도로 멈추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라고 말할까봐 타고 올라가? 그러다 그 죽었다. 프로그램의 엔딩은 뭐냐면 항상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항상 말해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랑 그걸 같이 보면서 코트를 뽑고 있었거든요. 코트를 뽑으면서 그걸 보다가 이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라고 제가 그걸 사줬어요. 코털 제거기를 저한테. 그리고 지금 코털 제거기 그리고 저한테 말없이 거울을 건널 때도 있었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친절하다. 거기다가 내가 살이 많이 올라 이게 내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몰입한 상태로 이걸 듣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두 갈씩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참 써서 이걸 지금 이게- 심리 레시피도 없앴는데? 야 이게 불량 요정이 이제 필요가 없나요? 그렇군요. 네. 이게 공감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 어떤 점에서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위축이 많이 돼 있으시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우선은. 여자분께서 네, 사연자분께서. 필요 이상으로 네. 그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거든요. 위축이 평소에는 많이 돼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졸이라는 자기 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특성도 많이 있고. 남자친구를 굉장히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많이 같아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 여자분이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항상 이건 의리잖아요. 저랑 견해가 좀 네, 다르구나. 항상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항상 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 순응하고 이래서요? 아니 이게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사귀겠습니다. 마음이 식어가지고 헤어지고 싶어요. 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네. 얘기했다가 저쪽에서 이제 우악 반응을 반응이 하니까 하니까. 미안해 막 계속 사과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사과하시면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한데 싫은 건 또 싫으니까 네, 네. 네.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너그럽지 못한 게 원망스럽지만 또 포인트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괴롭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맞아요. 야, 이건 진짜 견해 차이가 그래서 크다. 날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별로 흠잡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나보다 나은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하나 말했는데, 요새 조금 설레임이 덜해가지고 하나 말했는데, 너무 놀라신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말한 생각이고, 네네. 전 그렇게 말한 기제로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통제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런 못 낳고 내가 못했는데, 그래서 네가 나를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서 날 떠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본인의 통제력을 갖게 되는 하나의 방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흔히 얘기한 상하관계 면에서 네.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외형적으로 남자친구가 이 사연자를 상당히 컨트롤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 인정은 좀 하겠어요. 네네. 근데 본질은 반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상당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 네.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대졸의 사람이에요. 근데 고졸의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좋아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학력을 또 맞추기 위해서 도달하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줘요. 누가 위에요? 여자분이 위죠. 여자분이 훨씬 위에요. 음.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포지션으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애지중지하는 쪽은 오히려 남성 쪽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난 다 이렇게 참아주고 내가 모자란가 생각하다가 한 번씩 말하는 거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그때 남자친구는 내가 너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 이걸 보면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이런 방구한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저 이 문장이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통통까지는 모르겠는데 뚱뚱한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라고 말해버렸다. 그러니까 말해버렸다가 아니라 그 단어를 선택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은 문장을 구사했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장난스레 결혼을 얘기했을 때 이런 반응이 와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이럴 때 남자의 경우는 약간 나를 좀 테스트하나? 어떤 면에서 인내심을 테스트해서 한번 찔러보나? 이런 아마 인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좀 더 하해와 같이 그럼 더 포용해줄게 하다가 한 번씩 이건 의도된 건데 했을 때 아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일하게 자기가 만만하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네. 이 남성분이에요. 어. 왜냐하면 자기를 전적으로 받아주고 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자꾸 나를 이제 꾸미려고 하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단 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되고 해서 툭툭 던지는 그 장난스러운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못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도 내가 평소에 했던 말들은 크게 상처가 안 되는데 이 정도의 말에서 크게 자극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으로 이번엔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네, 했는데 저는 뚱뚱해서 상처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남자가. 네.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 제 말이 진짜냐 아니냐는 또 물론 검증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 되는 말은 주로 관리 문제예요. 네.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양쪽이 같이 서로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네. 여자친구는 남자분도 여자한테 얘기하네. 남자친구한테 계속 이제 외모 관리를 주로 지금 네. 몇 가지 해서 뭐 코털하고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계속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해요. 둘 중에 누가 실천을 제일 먼저 잘했을까요? 남자 남자가 쪽이 더 좀 잘했을 것 더 같아요. 잘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한 뚱뚱하다는 관리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뚱뚱하다는 자체 하나에서 뭐 내 외모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요소보다 여러 얘기를 종합한 끝에 아니 내가 자기 관리에 대한 100개는 안 하면서 나한테 지금 그 하나를 던지는 거야? 이러한 느낌에서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러한 어떤 입장으로 남성이 지금 단계에 차올랐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은데 네. 지금 또 사연자는 뚱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포인트가 좀 조금 더 다르다.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얘기할 때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빠른 사과가 좀 더 악화시켰을 수도 있겠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내가 뚱뚱하다고 한 거 진짜 미안해.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근데 항상 빠른 사과를 하고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외부적으로 봤을 때나 이 사연자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항상 사과는 내가 제일 빨리 했고 항상 내가 을의 위치에 있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잘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건 난데 라는 포지션에 가기 굉장히 쉬운 위치로 자기가 자꾸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뭐라 얘기를 계속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마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한 번씩 이렇게 했다가 빠른 사과. 근데 요 사안에 대해서만 계속 사과를 하는데 그럼 남자분이 한 번씩 화를 내면 이때까지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 여자분은 그치.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 내가 고졸이고 얘가 나한테 많이 도와줬고 했으니까 내가 자기한테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표현하면서 남자친구의 또 억장이 뒤집어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지금 남자친구가 그래서 생각이 많다며 네. 잠수를 타신 거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이 많다는 거는 내가 얘랑 그만 만날까 볼까 얘기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어떤 관리 부분을 손을 떼고 각자 어느 정도에 올라서 봐야 괜찮은 상태일 텐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덜 침범해야 될까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전체적인 이 갈등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상당히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은 사실 사연자예요. 본인이 사과를 해도 잘 안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그래도 본인이 조금만 노력해서 상대를 달래면 상대는 그냥 스스로 져주고 물론 우리 사연자분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쪽이 많아요. 의존적인 거 확실히 있으신 것 같다. 그런 네,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 의존적인 것을 서로가 좀 어느 정도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사실은 이거 사연 제일 처음에 글로 된 거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군요. 네,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는 거야. 여름 작가님 읽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 잘 약간 읽었어요? 이렇게 된 잘 느낌이 읽었어요? 본인 얘기처럼 읽으셔서 그런 게 테리 있네요. 오빠처럼 네. 네, 글로는 안 돼. 들려줘. 들려줘. 네, 아리야 들려줘.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남자친구분의 임계점이 좀 지나간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이별을 먼저 통보하거나 네. 내지는 생각 좀 해보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통보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남녀 관계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 그렇죠. 본인은? 그렇죠. 그거를 네. 먼저 통보할 수 있다. 진심으로 통보할 게 이건 뭐 이렇게 작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로 나 좀 시간이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의 현재 상태는 여자분이 의리신 것 같다. 네. 더 좋아하고 더 아쉽고 네, 저도요. 한 상황인 것 같고 남자분은 이미 약간 지금 끝까지 찍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좀 내버려 두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 뭔가 여기서 그건 그렇죠. 얘기 좀 해보자며 내 찾아가고 말 좀 들어보라며. 막 이렇게 되면 그렇지. 그거는 더 당기는 것밖에 안 된다.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시간을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간을 주면 잘 될 보장은 없다.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주면 확실히 이 상대분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야말로 내가 개차반으로 남자친구를 대해도 남자친구는 이제 꿈쩍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확률이 낮다. 네, 지금은 많이 지나서 네. 내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아닌 거 보면 이제는 놔야 하나 이런 갈등을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꼭 내가 잘 되고 아니고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분한테는, 상대한테는 내가 떠나는 게 저분한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남자분한테는 남자친구가. 많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남자친구한테 자꾸 빙의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약간 경향이 비슷한가? 연락을 안 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네. 연락을 하면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적당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시간이 여자친구한테도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남자친구가 생각할 동안 저는 여자분도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어떤 사람인지 본인 삶에서 내가 못하는 거를 대신 해주는 사람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없는 본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 혹시 또 이런 그런 얘기를 정리해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딱 어쨌든 뭐 이메일이나 문자로 내가 생각을 해봤다 혼자서 네네.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당신이 없을 때 나는 어떨까에 대해서 이러면 그냥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져요? 남자가? 내가 갈게 아, 진짜? 그냥 그런다고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빙의가 되는데 이 남성분은 쟤는 나랑 안 맞아? 내 인생을 위해서 쟤를 정리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과연 같이 있는 게 저 사람한테 좋은가 아닌가에 조금 더 방점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본인에 지친다고 했잖아요. 대한 성찰을 하면 네, 그럼 뭐 넘어갈 그냥 것이다. 저는 그냥 계속 당신의 을로 저는 충분히 반대입니다.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본인 성향 따라서 이렇게 저는 반대예요. 그 성찰의 메일을 보내오는 순간 정이 딱 떨어질 것 같아. 아, 참아달라고 했잖아. 내가. 아, 좀만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했잖아. 네. 근데 뭘 또 성찰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걸 압박해. 그러면 생각은 그렇게 조용히 하고 네, 남자친구가 압박을 하면 나왔을 때 나도 싫은 남자친구가 생각을 다시 했어. 와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할 때. 와서 남자친구가 우리 다시 잘해보자. 라고 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방법은 네. 가만히 계시는 거다, 그냥. 아, 이별을 통보하면 어쩔 수 없고. 네. 예, 이 지경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거는 약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괜히 만약에 와서 네, 혼자 생각을 해보니 네. 이러저러하다.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때 내가 성찰을 해보니 나도 이러저러하다. 이러면 네, 확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네, 네. 제 말은 그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쓰면 근데 이제 이저리 김프로처럼 그때 바로. 기다릴 때 그렇게 가면 아이 뭐야 이러면서 딱 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제 말은 이렇게 혼자 숙고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충분히 잘 안 되는 사람도 꽤나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던지는 게 좋아요. 정리할 때 네. 아, 이거 계기가 어떤 되는 영-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아, 이게 이거는 도대체 이 모르는 정도에서 게임이다, 이거는. 김프로 수준이냐 네. 아니면 최희연 수준이냐 네. 이게 다른 건데 이거는 글쎄요. 뭐 배 감독 경우는 물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저요? 맞아요. 예, 시간을 좀 갖자 했는데 만약에 메일을 저한테 보낼 거면 내가 그 말 하자마자 빨리 생각을 숙고를 빨리 하고 그날 자정 전에 보내면 저는 자정 무슨 전에.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박했고 생각도 많이 정리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내용의 메일에 마지막 한 문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네가 생각할 동안. 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것저것 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연락이 없어. 그럼 둘 다 진짜 생각할 시간 갖자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한 4일 지났는데 그래, 장문에 그러면 안 카톡 띡 된다니까. 오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메일 띡 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다음에 3일 뒤에 편지 띡 오고 이러면은 완전 짜증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막 이틀 만에 한 번씩 오기로 아니야. 생각을 아니야. 마저 해 마저. 약간 이런 충분히 느낌이 드는 거지. 생각은 충분히. 네. 그리고 장문의 카톡은 좀 네. 별로야. 네,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짧게 보내야지. 최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일이 오거나 아니면 연락이 오거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본인도 맞닥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엄청난 응급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고 그래서 생각을 막 하는 결과를 나한테 어떻게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근데 네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나도 근데 그동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라는 말을 내가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반출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걸 굳이 참으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게 그날 자정 정도까지가 아닐까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니, 이분한테는 뭐 종이한 설명은 아니지만 보통 이 정도의 관계에서 인간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치면 이분은 결혼을 때를 놓쳤어요. 네. 사실은- 남자분하고. 네. 네. 더 전에 결혼했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결혼하거든요. 네. 그 전에 어쨌든 그 정도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봤는데 상대방한테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제 관리를 서로 요구를 하거든요. 안 돼. 막 싸워. 물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요즘은 있지만 무르를 수가 없는 거야. 결혼이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살아요. 네네.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이걸 조율을 할까 이러면서 생각하면 늦어요. 네. 근데 조율이 잘안 이분 되고. 같은 경우는 24세 만나가지고 네. 지금 2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을 일찍, 네. 하시기에는 조금 빠른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혼이 타이밍이에요, 정말. 네. 중고등학교 만났으면 꽝 되는 거고. 네. 되게 타이밍이 중요해서, 네. 제 아내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서 저한테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물론 이제, 이때는 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실 텐데, 이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진짜로 본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그렇죠. 네. 시간도 가지시고. 네. 사연을 읽으면서 맥락이 A, B, A 이렇게 온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와의 관계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네. 맥락에서 약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이 고졸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가 중요하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네. 그거에 굉장히 많은 걸 할애해가지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와도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정리하시고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도움은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자꾸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은 감정이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약간 한계 시험을 하다가, 한계에 도달한 남자친구를 정작 본인은 못 받아주면서 압박을 한 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힘들다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때까지 한 100번에 90번 넘게는 확실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괜찮아.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너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 중에 한 2-3번, 나 좀 힘들다. 라고 했더니, 여기서 또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 근데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으니까 네가 극복할 만한 상대 아니야? 라고까지 물어본 거야. 그때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이 필요한 본인이라는 걸 좀 돌아봐 주셔야 될 것 같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줘서 안심하는 자기가 과연, 누가 그렇게 말 안 해주면 자기는 그럴 그렇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불안함이 계속 있다는 건데. 네. 남자친구가 그걸 평생 매 순간 해줄 수 없거든요. 본인이 심지어 반대로 해줘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본인은 남자친구에게 그걸 해줄 수 없는 사람인과 동시에 그걸 확인받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가치를 절하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혼자 돼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계실 거고, 그렇게 내가 이겨냈다, 극복했다,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거 이겨냈다고 스스로 최면 걸지 않아도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자기 확신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시면 어떤가. 네. 근데 이분이 자기 확신이 없을 분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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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그 자기 확신이라는 여러 국면에서 고졸이나 이런 몇 가지로 자기 확신의 문제를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약한 다른 점이- 데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원 강사로 그 올라가기까지의 중간 과정 속에서 네. 본인이 시험 싫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쭉 해가지고 지금 학원 강사 일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남자친구를 꿰찼어. 꿰찼어. 네, 이게 꿰찬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 남자도 고졸이란 문제가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만약 그게 중요한 사람이면 안 사귀어요. 네, 네. 그리고 사귀다 중간에 빨리 정리하지.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뭔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터지는 부분으로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한 셈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물론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분한테는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요소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설 하나 들자면 이게 말이 되는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본인 스스로를 대견해 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다 안 올라오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문장에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근데 하고 계세요. 맥락이 안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스스로 극복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최면을 걸다. 네. 이건 뭐 쓸 수 있는 말인데 스스로 위축된다. 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락에 말이 안 맞는 데다가도 스스로를 쓸 만큼
굉장히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한테 대견한 마음이 일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잘 못 믿으시는 것도 좀 있지 않나. 네. 여기서 제 노래를 팔자면 네. 나는 내가 좋아.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 네. 근데 대부분은 반대 노래를 불러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나는 내가 싫어. 근데 이게 똑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어디에 결국 무게중심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가 100대 1 정도로 작아도 뒤에서 그렇게 해서 100개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싫어 이러면 그냥 무너져요, 좀. 이분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싫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면서 이 뒷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이분한테는 확실히 많이 무장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요즘은 버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인터뷰 아주 잘 나가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친구들은 아주 경쟁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좀 보잘것없다고 느꼈나 봐요. 근데 그때 자기가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했대요. 자기를 믿기로 했다고. 근데 그 표현이 정말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맞아. 사람은 자기를 좀 믿어줘야 돼. 꼭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를 좀 믿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평소에는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요런 시점에서조차도 자기를 좀 믿어주는 그런 아량을 잘 베푼다면 아마 그 부분을 보고 남자친구가 뭐 저 정도면 이제는 뭐 고졸해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장문에 메일 안 보내도 남자가 돌아올 겁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남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지면 어떡하지 해서 만약에 눈앞이 지금 순간 깜깜해진다면 당연히 그게 맞죠. 내가 사귀는 연인과 내가 이대로 헤어져야 되나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건 보편적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내 남자친구도 더 좋은 여자 만날 거고 나도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너무 파국적인 국면을 생각하는 건 하등 좋을 게 없다. 네. 일단 기다리시고 뭐 보내는 거 하지 마시고 돌아왔을 때 답이 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예스라고 하시면 그때 본인이 좀 돌아본 자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노우라고 할 때도 당신 없는 내 그 자리를 충분히 생각했다. 정말 이런 얘기가 상대방한테 굿바이로서는 최적의 표현이에요. 상대를 위해주는 마음이니까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40대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은 배 감독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중2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딸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가족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대출이 조금 많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과도 좋고 좋은 대우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혼자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아 저와는 육아로 많이 부딪히는 편입니다.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피곤해도 주말에 캠핑 같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요. 가족과 일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할애하는 시간과 대상이 없습니다. 아내는 저에 비해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입니다. 뭔가 결심을 해도 잘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약한 성품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내가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울감을 등에 업고 산 지가 오래돼서 그게 우울감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이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매우 심하게 진행이 돼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큰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을 계속 지켜보지 못하고 아들이 우울증이라는 의사 말도 믿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지 2년째입니다. 아들은 현재 무기력합니다. 거절을 많이 당해서인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말도 흐리게 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무반응이고 행동은커녕 대답도 없습니다.
한동안 제가 극단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욕을 하고 물리적으로 나와야만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와는 그나마 이야기도 하고 슬며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엄마나 여동생이 같이 하면 바로 목을 숨기는 거북이처럼 다시 쑥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해 외파리같이 모든 일상생활을 한 손으로 할 지경이고 새벽 3시경까지 주로 유튜브, 밴드, 카톡 등을 하고 냉장고를 뒤적이다 잠이 들어 다음날 생활은 피곤에 쩔어 엉망진창이고 이 악순환이 몇 년째입니다. 둘째는 첫째와 달리 활동적이고 배려도 많고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는 성격이라 아마 저희 집에서 정신과 육체가 가장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증 심리학 책도 들여다보고 부부 상담도 받고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이 있었으나 제 인내심과 지구력이 좋지 못한 것 같네요. 예전에 비슷한 사연에서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라는 쉽고도 어려운 조언이 있었는데 큰아이는 그럴 기운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조금 했었던 아드님하고 네. 또 아내분하고 네. 두 분이 이제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사연을 주셨는데 사실은 사연이 굉장히 길게 왔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맥락이 약간씩 튀는 부분이 조금 있었기는 한데 어떤가요? 근데 사연이 줄어서도 여러분 처음 들을 때 다르겠지만 구성 자체도 좀 달랐거든요. 네. 처음에 제대로 쓰자니 너무 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라고 서두를 붙이고 길게 적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약을 했는데도 길었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지 지금은 저는 뭐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문장은 아빠는 이렇게. 그렇죠. 아빠는, 엄마는, 아들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들으시면 적어주셨어요. 헷갈릴 테니까 이제 보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내는 뭐 네. 아이는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반영함과 동시에 네. 또 그분의 성향이나 또 몇 가지들을 흔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객관화하겠다라고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아빠는 하고 할 때 그 아빠는 조금 고약하게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썼는데 네. 그 처음엔 저는 본인의 아빠를 얘기하는 건가 좀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누구지 하는데 네네. 쭉 읽다 보니까 그게 본인인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을 표현했는데 약간 자학 비슷하게 그쵸, 조금 그쵸. 너무 과도하고 강압적이고 주도적인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네. 그래야 조금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본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묘사해야 된다고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시긴 했는데 묘사를 해주신 걸 보면은 어쨌든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묘사를 했다고 하셨지만 뭐 아내 같은 경우 보면 뭐 TV에 넋을 빼앗겨 있습니다. 라든지 묘사를 했지만 어떻게 본인이 느끼고 계신지에 대한 그 관찰자의 감정이 어쨌든 오롯이 드러나 있는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는 묘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해는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운데 네. 부모님한테 딱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결혼 생활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더 절박하게 회사 생활도 막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서 그거를 막 성취하는 형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 같은데 네. 보기에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반응을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을 네, 보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쓰겠다고 하고 본인을 아빠라고 명시하면서 시작을 하시고 처음에 굉장히 세게 자기를 까면서 시작하셨거든요. 그걸로 끝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 뒤로는 사실 가족 구성원이 깝깝하다의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셨을 때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를 욕할 때 멋있을 만한 말밖에 없어요. 가혹한 회사 생활을 버텨냈고 나 혼자 잘난 줄밖에 모르고 일 잘한다는 얘기예요. 힘든 회사에서. 부모님한테 보험 못 받고 나 그래도 지금 니네 이렇게 해주고 있어. 라는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를 낮춘다고 말하지만 아마 그래 나도 부모님 도움 못 받고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막 하고 나도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사람에서 좀, 네 레파토리가 그거잖아. 그거 지금 네가 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니네 왜 나처럼 못해라고 하는 말 아니야? 라고 드릴 만한 말만 여기 몇 줄 써놓고, 사실 나머지는 쭉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TV에 넋을 빼놓고 있고, 아들은 스마트폰하고 대꾸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아내는 영양실조고, 아들은 다리를 못 쓴다. 라고 하면, 깝깝할까? 제가 봤을 때는, 우울감이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본인 와이프가. 라고 했잖아요. 당신 아들은 우울증이에요. 약을 먹어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중단하고 2년 동안 그냥 집에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환자 2명이 있는 건데 그걸 갑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가족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네. 나만 아는 거예요. 아내도 이걸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고, 나는 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나만 아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 네. 가족들의 어려움이나 약함이라고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문제야. 네. 해결해야 돼, 이거. 네. 근데 이거 나밖에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다른 정상인 것 같아요. 다른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위험한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고 네.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안쓰럽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일단 안쓰럽다 혹은 이해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정말 집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이런 식의 감정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위험한 문제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걸 한번 가깝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그거는 지금까지 언급한 거 약간 좀 야박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네. 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분이 지금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 병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더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냥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저런다라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주인공이 이분이잖아요. 네네. 이분 생각해보면 또 한편 이해가 가는 게 집에서 위로가 안 돼. 네.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럼 나는 항상 힘이 넘쳐서 이런 걸 막 열심히 할 수 있네. 참 신나다. 이러고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죠. 죽을 네. 맛인데 오늘도 일은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데 하고 집에 딱 왔으면은 다른 사람이 막 운동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 이러면서 아버지는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 진짜 죽을 맛이다 일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하고 싶은 어떤 구석이 집안에서 좀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 다 내가 또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이제 이런 아버지의 심정은 좀 또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위로를 할 사람이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은 좀 되는데 딸이 위로를 해준다는 건 좀 그렇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또. 네,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글을 보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얼마나 좀 문제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심지어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이 검사 결과를 또 첨부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2년치. 네. 근데 제가 안 봤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아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진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보냈을까요?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해도 제가 이만큼의 어려움들을 좀 갖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좀 보고 정말 당신 힘들게 살았군요. 라고 얘기해줄. 지금 아들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보다 당신이 지금 이 모든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요. 정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솔루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본인을 가이드할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을 꼭 듣고 안 듣고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좀 나를 탁 잡고 아버지처럼 내지는 내 인생의 멘토처럼 나를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한테 사연 보낼 때 좀 묻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막 좀 힘들다고 하시지. 그걸 안 써놓으니까. 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자존심 상해서 못하지요. 그렇죠. 아, 내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 제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뭘 객관적으로 요약이 안 되잖아, 지금. 본인 마음과 감정을 그러니까요. 쓰는 것부터가 시작일 텐데.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면에서 약간 능수능란한 사람은 네. 아내와 아들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게 해요. 내가 지금 직장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는데 너 핸드폰 쓰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좀 답답해서 괴로운데 근데 그건 둘째치고 아빠한테 좀 힘들었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아먹고 또 다 엎드려 잡았기처럼 받아먹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 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오가 안 서.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약간 다른 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하세요. 그렇게 했어도 네. 마음은 있어도 네. 전혀 반응을 못하는 스타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면에 있어서는 엄마랑 아들이 아들이. 비슷해. 비슷하죠. 네, 네. 네. 기질적으로도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네. 그 예상보다 한참 벗어나는 그렇죠. 반응을 자꾸 하고 네. 그게 쌓이다 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캠핑 뭐 한 번만 갔겠어요. 무지 많이 갔을 텐데 안 된 거지 그게 잘 그런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결혼했지? 결혼 안 이럴 줄 해요. 몰랐겠죠. 이럴 줄 몰랐겠지. 그래. 결혼하고 해피하게 막 이런 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읽어주실 때 저도 확실히 글로 볼 땐 또 몰랐는데 읽어줄 때 보이던데 아내에 대한 묘사가 양쪽이 약간 모순적이면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내는 혼자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지, 사회 경험이 그렇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뒤로 그 갈수록. 밑에는 아내는 마음이 약하다. 네. 마음이 약해서인지 행동이 잘 옮기지 뭔가 결심할 때도 행동이 잘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앞뒤가 약간 좀 다르다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아내의 어떤 기질로 보면 후자 언급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나와 이 사연 보낸 남편이 나와 교류할 때는 고집 세고 안 듣는. 말 안 듣고 이러한 특성으로 결국은 자꾸 반영이 전달이 돼서 아니 뭐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냥 맨날 고집 피우고 이러네 뭐 이런 어떤 그 이중성을 본인이 자꾸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자꾸 하는데 아내는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또 마음은 여리긴 하지만 자꾸 협조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남편한테 소심한 복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혹시 캠핑을 가지 않고 싶은데 매주 간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식의 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서로가 이렇게 우리 그래도 서로에게 나 딴 데 시간 안 보내잖아. 하잖아. 하는 것 자체에서 명분상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만 누구도 그걸 모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 것들로 서로가 자꾸 책임이 씌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서로가 조금씩 계속 불만은 쌓이는 식으로 쌓여온 세월이 있는 건 아닐까? 글쎄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잘 맞으면 서로 그게 안배가 좋은 건데 네. 안 맞으면 정말 죽도록 싫거든요. 저희가 제일 네, 네. 강의할 때 많이 드는 비유가 치약인데 치약. 위에서 중간에 짜는 사람이 있고 있고요. 네. 밑에서부터 쭉 짜고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짜 올리는 약간 강박적인 경향이 있는 네. 특성이고 우리 아내나 뭐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간에서 이렇게 훅 누르는 성향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오, 다른 게? 네. 오. 왜냐면 제가 올릴 게 있잖아. 맞네.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계속. 그렇지. 안 그럼 내가 올릴 게 별로 없는데. 그치, 점점 얇아지니까. 이거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차고 올라가면은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재밌네. 어느 네. 순간부터 약간 피곤할 때, 짜증나. 이거 왜 또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간사하구나. 이분도 만약 가족들이 다 운동을 열심히 좋아하면은 매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야외 나가고 그러면 즐거울까? 꼭 그렇지도 않고요. 또 다
다들 그냥 피곤해가지고 주말마다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그냥 집에 있으면 서로 터치 안 해서 즐거울까? 또 그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누구는 약간 운동을 좀 좋아하고 누구는 게으른 걸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토닥토닥 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을 때는 진짜 그쵸. 괴로운 일이에요. 저는 이분이, 룸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유의 룸이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냐면 몇 년을 이렇게 있었는데 외파리처럼 살고 있는 아들이 기적적으로 두 손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네. 어지간하면 잘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부인이 네. 단기간 내에 확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하고 가족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다른 무언가가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좀 본인이 여유가 조금 생겨서 들어와가지고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봐도 허허 웃으면서 농담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근데 이분한테 그런 대안이 없나요? 아니 좋은 대안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대안인데 네. 어려운 대안이라는 건 확실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대안을 누가 생각을 못해요. 쉽게 생각하면. 뭐 벌써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왜 못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밖에 안 하는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다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뭐 취미생활 좀 하면서 여유 있으면은 가족한테도 좀 더 잘하고 그러면 훨씬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이런 분이 만약 다른 대안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족 신경 안 써요. 오, 진짜요? 네, 그것만 해. 그거만요? 네. 야, 이걸 안 좋네. 무섭네. 네, 그러니까 아, 좋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물론 그걸 통해서 요거는 좀 큰일 난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깨닫고 네. 요거를 어떻게든 안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라는 거지. 뭐 사람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네. 그런 얘기를 생각해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것이 안배가 얼마나 힘든가를 명심하면서 목표는 물론 안배를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등산을 그러면 좀 하면서 여유를 찾자. 히말라야 가실 분이군요. 그렇죠. 등산했으면 이걸 또 이 인생이 딱 등산에 한 발짝을 딱 드는 순간 이런 세상이 뇌에서 있다니. 파바바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이러한 묘미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글로 쭉 가는 거죠. 제가 결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라는 게 좀 그렇게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대의 명분이면서 스스로의 행복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그걸 저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게 완벽하지 못할 때의 대처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거나 아니면 균형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기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말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지 않아도 되는 거네? 라고 했을 때 가족에게 적당히 하고 내 삶도 적당히 찾자는 옵션을 생각하기가 되게 힘든 거 아닌가. 적당히가 아니라 그럼 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지. 꼴을 안 봐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확 가기가 너무 쉬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남이 보기에도 옳은 네. 가치고 하기 때문에 적당히 어떻게 좀 네, 이렇게 하든지 말하기- 말든지지. 그죠, 그죠. 뭐 얼마나 하고 이런. 제가 옛날에 포스터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네. 색깔을 그레이데이션으로 그리는 게 안 돼요. 어. 뇌에서 그렇지, 아무리 그렇지. 생각을 네, 해도 네, 네. 나는 신기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만 그려요. 저는 딱 끊어질 때만 그림이 가능한 일이고 이게 네. 삐져나가는 거 정리하는 게 제 일이지 그걸 어떻게 색깔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엷어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확실히 그런 극단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죠? 일단 아드님하고 아들에 대한 솔루션은 조금은 제공을 할게요. 일단은 약은 먹이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일단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지금 의사가 또는 이제 그 상담사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협조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나만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조금 더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는데 어느 목표치로 이 사람들을 도달시키겠다. 뭐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도달시키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유보하시고 저 사람들을 이해하겠다라는 포인트에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물론.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게 우리 아들은
집에선 저런데 밖에서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네. 대개 중학교 2학년은 집에서는 말도 안 하는데 밖에서는 무지하게 수다를 떠들어요. 네. 우리 아들도 그렇거든요. 뭐 되게 그래요. 집에서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카톡 한다면서요. 네. 죽도록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유튜브 맨날 보는데 네. 뭘 보는지 그건 뭐가 재밌는지 네. 그건 왜 못 놓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본인도 이렇게 좀 빠져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좋거든요. 본인이 이제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얘네가 좀 거기 도달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그게 근데 힘들어서 그렇게 했겠지 내가 이해는 한다. 우울증 뭐 알겠다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가장 협소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본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피식하게 된 게 삶의 방식을 바꾸더라도 좀 느린 삶을 살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아들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을 먹이면서 좀 기운 차리게 할까? 아니면 좀 느린 슬로우 라이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어려운 상황. 근데 사실은 매주 캠핑 가시면서 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든 게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황, 오지 여행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를 읽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캠핑하고 아들이랑 트레킹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일관성이 교감을 나누고 네. 싶은 거죠. 근데 교감을 나누는 것이 그냥 내 방식인 거죠. 그거 하나로 다 결국 아들이랑 히말라야 등반하고 싶다는 네. 맥락인데 그렇죠. 이것 전부 다 내가 주말에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데 캠핑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건강하고 옳은 삶이라는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강해져야 한다고 아들한테 네. 강조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니 건강하고 옳다고는 말해도 되긴 네네. 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좋은 것들을 권하는 게 가끔은 폭력적이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르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네. 나는 좋지만 누군가는 좋아할 수 없다는 거, 나는 편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하다는 것들을 아들이 방에서 문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같이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건 어떨까? 그렇죠. 카톡으로 아들한테 대화를 해보는 네. 거 어떨까? 유튜브 보고 뭐, 있으면은 그거 무슨 같이. 장면 어디 보는지 찾아서 자기도 그거 네, 눌러서 네. 찾아보고 뭐 아내 곁에서 같이 텔레비전을 넉넉히 보는 건 어떨까? 그 자리를 한 번쯤은 아빠도 그 자리에 있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죽을 맛이죠. 이게 그럴 때 그렇죠. 네. 내가 이들한테 뭐를 하자 해서 요구했던 게. 나한테 따라오는 게 이들한테는 반대로 이 정도였구나. 죽을 맛이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가정을 해보시면 어때요? 월요일 날 딱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동료가 네. 그 아들이랑 뭐 했어요 할 때 우리 아들이랑 100km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그럼 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분한테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네. 보면 돼요. 네. 근데 물어봤어요. 누가 아들이랑 뭐 했어요? 아들이 그냥 계속 자가지고 옆에서 그냥 같이 자면서 아들이 유튜브 봐서 나도 유튜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벌써 가라앉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얘기해 보면 동료들이 공감해요. 우리도 그랬는데 네. 100km 자전거 타고 하면 우와 멋지다는 있지만 네. 당신은 하세요지 내 삶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주변에 더 많은 일인데 네. 네. 우리 애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어딜 가려더니 결국 못 갔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러면서 오히려 대부분은 다 그쪽에 공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굳이 그렇게 하는 게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더 삶을 많이 나누고 남들과 더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사실은. 그렇죠. 애들이 이어폰을 듣고 뭘 듣고 있더라라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동료가 내 아들도 듣고 있더라. 걔네가 다 김프로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굉장한 또 방송 하나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걔네도 김프로쇼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큰아들이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네. 네. 아무튼 부부 상담도 해보셨다 그러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거는 예전하고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상담도 받고 내가 근데 그거를 하면 야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사실은 그걸 하러 가려고 했을 때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그게 바뀌는 건데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제가 요즘 이제 체형 교정 PT 뭐 이런 거 봤거든요. 네. 제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간다고 내 몸이 교정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100번 하면 뭐해.
제가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몸을. 그렇죠. 상담도 똑같은 거 아닐까? 네. 내가 부부 상담도 받았었는데, 나는 이런 말은 절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작년에 PT도 받았거든. 이런 말을 내가 몸이 정말 좋아지지 않으면 난 절대 할 수 없겠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분도 목표 그렇게- 중심적인 분한테는 네. 상담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뭐 했는데 안 된다, 비싸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경향이 네. 있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한 템포 뒤에서 가족들도 좀 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그래도 본인의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시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상담자들이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내와 아들을 가만히 냅두지 못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 왜 당신은 그러냐? 라고 질문할 때 많은 경우가 자기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내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용납을 못하는 이유는 저거에다가 기회를 주면 저게 내 인생을 지배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걔가 허용하고 많이 놀아봤자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런 경향성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네. 아니면 그 두려움이 뭔가 모르게 이걸 완전히 씨를 말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자식들이나 또 아내한테 더 과민하고 이럴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AS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사연을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힘들게 여태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다. 회사는 회사대로 그렇죠. 생존하셔야 되고,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서도 뭔가 위로받거나 뭐 이러지 못하고 또 여기서도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네. 그 네. 포지션으로 계속 사셨으니까 아빠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네. 하셨을 것 같긴 하다. 네. 네.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할게요. 네. 이번 주에 제 환자 한 명이 죽었어요. 오. 몇 군데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집에다가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네. 나 괴롭다. 지금 오늘 뭐 이런 얘기할 기분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환경에 몇 군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별 시답지도 않은 몇 가지들이 이제 저한테 괴롭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뭐 크지 않은데 뭐 다른 몇 가지에서. 그러면 나한테는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근데 그걸 또 얘기는 못 하겠고 혼자서 진짜 괴로워 죽겠네 이런지.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우울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일을 감당하고 하는데, 회사 다니는 남성들은 되게 그런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공유는 안 하고 네. 혼자 짊어지지만 그래도 뭐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그 외연적인 어떤 일로 자기의 것들을 묻고 참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런 아버지들한테 힘내시라고 제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사연 보내신 분도 그렇고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부분 때문에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하면서 좀 나아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심정을 물론 가족들이 같이 이해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못하더라도 저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서로 힘내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힘내시고,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충분한 위로가 조금 충분하진 않더라도 네. 네, 위로가 좀 돼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초반에 초삭된 바람에 충분한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반성을 하잖아요. 힘내세요, 아버님. 힘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두 개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 순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